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주 속에서 병을 얻게 되는 부인의 모습을 한번 남편 사주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도, 부인이 되는 분도 본인의 사주 속에서 관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거나 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인생에 있어서 관살이 중중하게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의 사주는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그 안에서 다 인과관계가 보여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남편 사주 속에서 부인의 모습이라는 거는 결국 부인이 이 남편의 인생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부인은 이 남편 사주에 정해져 있는 어떤 제 모습대로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재라는 것들이 획득이 되는 거고요. 그 재의 모습이 곧 그 부인의 모습이지요. 내 사주가 가령 좋아요. 내 사주가 좋은데 남편 사주 속에 여자의 모습, 재의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으면 또 상대적으로 나의 좋은 사주가 그만큼 발휘를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 사주가 대부분은 내 사주도 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주일 가능성에 많은 그런 모습들이 일상에서 보면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결국 통하는 거죠. 내 사주 속의 관의 모습인 남자의 모습이 곧 남편의 사주 속에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게 굉장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으로 많이 연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주는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은 점점 더 재밌어지는 그런 학문이 되기도 하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급적 그래도 노후에 혼자인 것보다는 둘인 게 낫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면은 또 좋을 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찌 보면은 결혼을 좀 유지해야 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자분이 힘드신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해 드리는데요. 그 좋은 게 이제 운의 흐름이 너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본인의 사주, 여성분의 사주에서도 이제 자각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자각이 되는 순간에 운이 오고, 그 다음에 남편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흐를 때에는 저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혼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재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좋아질 기미가 정말 없다면 이럴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같은 여자로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솔직한 상담을 해드려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아주 좋은 수단이 생겨서 TV를 이제 정주행, 제가 아시죠? 슈퍼 한몸인 제가 정주행을 좀 하는데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제 눈에 들어오는 드라마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저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 드라마의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고요. 그 대사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매 순간 느끼기도 하고요. 거기에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뭔가 우리가 뭔가 귀족 사회의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는데 상당히 동떨어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정말 찐 서민적인 그런 모습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토리 라인 자체가 뭐 이렇게 짜여져서 크게 큼직큼직하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모습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내용이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은 경기도민으로서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매일매일 출퇴근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 그 다음에 너무 일상적인 회사 생활, 반복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에 지겨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서울에 편입을 못해서 경기권에 살면서 결국에는 이제 힘든 서울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서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경기도민인데 거기에서도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또 등장인물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캐릭터가 굉장히 좀 확실해요. 캐릭터가 확실하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우리가 감추는 모습에 그런 내면의 세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인 것이 가장 편한 사람들을 좀 제발 혼자 놔둘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류에 편입하기도 쉽고 새로운 사람과도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데 활기를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모임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강요받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즐거워하고 모임 속에서 에너지를 받는지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만 괜히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되게 묘한 심리적인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나 나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을 노출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소소한 그런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참 재밌었어요. 큰 내용이 없어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보시면서 심리적으로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적응자라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메이저가 되지만 그 이면에 사실 또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그 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받으실 수가 있으셔서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설이 좀 길었죠. 제가 사설을 하는 게 싫으시면 빨리 감기를 하시면 돼요. 뒤로 넘기셔서 지금 한 10분 했으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는 남자 사주 속에, 남편 사주 속에 나의 모습이에요. 부인들의 모습. 궁금하잖아요. 그쵸? 내 사주는 이제 대충 공부를 해서 어떤 모양새인지 알겠지만 남편 사주 속에서도 정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까?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나옵니다. 대략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사주가 되게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주를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럼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5세 남성분이세요. 이 분이 일단은 딱 봐서 일단은 비겁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을묘일주. 을묘일주는요, 굉장히 자기의 성격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좌지우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설득하기 쉬운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좀 을묘일주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일상에서. 여간에서는 본인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을묘일주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간여지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월에 태어났어요. 사람의 그 행동의 모든 행동의 패턴은 사람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글자를 쓰려고 하는 강한 어떤 그런 기저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을묘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봄, 여름이에요. 그죠? 봄, 여름인데 인월은 봄이긴 하지만 2월의 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초봄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이제 인, 오, 술, 인월부터 이제 빼꼼히, 그죠? 뭔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뿌리는 되게 강하죠. 그리고 인월부터 사실은 음간이니까, 인, 오술이니까 오화가 이제 오화월이 장생월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화월로 가서 거꾸로 인, 그 다음에 술 이렇게 가죠. 그쵸? 인, 술 이렇게 오니까 음간이니까 장생이고 이게 제왕이고 그쵸? 이게 이제 묘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왕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제왕격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성격이 정말 강해요. 자기 자신을 여간해서는 안 바꿔요. 이거는 실전에서 풀어보면은 정말 많이 봤는데요. 고집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은 뭐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정도의 고집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월이니까 을목이 살아가기는 사실은 제왕격이긴 하지만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이 인월에 뭐를 찾아서 삶을 평화롭게 지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을목은 반드시 이 병화를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인중의 병화를 보려고 해야지 이제 본인의 삶이 녹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이 병화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는 사적인 영역으로, 그쵸?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병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냥 친분 정도 있고 아주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히 인사하는 사이라면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겠지요. 그쵸? 천간의 모습대로 보이고 이제 처음에는 무토의 모습, 간목의 모습, 을목의 모습, 경금의 모습,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친하게 되면은 을목이 인월에 꼭 필요한 이 병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가족이 되겠죠. 그쵸? 가족들은 이분이 처절하게 이 병화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해바라기처럼 해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를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래야 얼어 죽지도 않고요. 추위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을목에 있어서 병화는 상관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의 생활의 모든 패턴은 뭘 위주로 돌아간다? 이 상관 위주로 돌아가요. 상관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남에게 그냥 의식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관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뿌리도 있고요. 그쵸? 관의 모습은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 모습이 친하기 전의 모습이지요. 친해지면은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을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을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화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쓰겠지만 회사와 일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회사가 이렇게 뿌리 있는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직장에 인정받으면서 다닐 가능성이 높지요. 그쵸? 이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비겁이 되게 강한데 이 비겁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이 비겁이 이 신으로부터 나를 적당히 막아주기도 하죠. 그쵸? 내가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목이 이렇게 신금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을목은 비겁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할 수 있죠. 그쵸? 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사주의 특징이 인묘진, 지지에 이렇게 목국을 짜고 있어요. 그쵸? 목국을 짜니까 엄청나게 비겁이 강하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비겁이 강하다는 건 일단은 일지에도 비겁을 가지고 있고 비견을 가지고 있고 지지의 비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바운더리도 굉장히 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뿌리가 왕성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심한 모습은 아니죠? 네. 뿌리가 이렇게나 지금 뻗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신의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덩달아 뭐의 힘이 세질까요? 뭘로 설기를 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식상으로 설기를 시켜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강하면 식상으로 설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원국에 없다 하더라도 이분은 이미 상관성을 강하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주는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 보면은
심리예요. 심리학이에요. 정말. 심리학보다 더 정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정확한 부분이 이 심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걸 읽어야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 공부를 적당히 한 사람들은 이 병화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월지를 강조하는 게 인월에 태어난 을목은 자꾸 이 병화로 해바라기로 해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추위를 극복하고 이 비겁의 힘을 상관으로 설기를 시켜야지만 사주가 이제 잘 돌아가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갈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이렇게 그 비겁국이 강하면 가장 극을 받는 게 뭘까요? 비겁이 강하면 가장 극을 받기 쉬운 건 재성이지요. 그죠? 재성이에요. 재성은 극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재성이 천간에 여기 있지요. 그리고 지지에 여기 있어요. 다소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진토는 사실은 이제 재이긴 하지만 이미 목으로 변화가 됐지요. 진이 갑자기 목이 됐어요. 그럼 이 진토가 받는 극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네. 뭔가 이렇게 그 오행이 바뀐다는 건 그 자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천간에 이제 무토로 있기 때문에 이제 갑을목의 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토가 극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을목이 자꾸 이 비겁들과 함께 이 상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빠가 뭔가 관적으로 좀 책임의 위치에서 가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인들과 자식들의 생각인데 이럴 경우에는 또 특히나 비겁이 이 신금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비겁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비겁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상관을 써요. 그러면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돌고 상관이라는 건 본인이 가정 안에서 행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좀 떠나 본인 위주의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남편은 자꾸 비겁들과 상관행위를 하다 보니 이 부인 되는 분은 남편이 믿업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서히 몸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망가져 가지요. 네, 망가져 가요. 이 사주 속에 들어가면 부인이 그게 바로 아프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자기 본인의 삶을 사는 분이면 어느 정도 애들은 좀 불쌍할 수는 있지만 부인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면 되지만 보통의 이제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이제 자식 위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여자들도 엄마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같이
육아에 좀 전념해주고 함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돌다 보니 결국 육아도 이 부인의 일방적인 모습이게 되겠죠. 그죠? 육아도 혼자 독박 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이 사주 속에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이 병화보고 상관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네, 여기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보지 못한 상태로, 사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이 남편과 살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결혼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성으로 계속해서, 예, 관성으로 계속해서 뭔가 남편을 잡아매야 되는데, 이 남자는 자꾸 상관을 쓰려다 보니까, 예, 상관을 쓰려다 보니까 이 관이, 그쵸? 상관경관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경관이 되면 자식이 병화에게 또 다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식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자식도 인묘진의 이 진이, 예, 목으로 변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토로 있어야 되는 게 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남편분은 이 의경함,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한 구조죠. 항상 묶여 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자꾸 이게 답답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 이 얘와의 그 묶음을 해소하려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의경합돼 있네? 이 사람은 굉장히 관적인 사람으로, 자식하고 한 몸이고 관하고 한 몸이니까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관을 잘 쓸 것 같은, 가정생활에 굉장히 충실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이 월지에는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꾸 상관경관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정은 등한시하고 밖으로 병화의 모습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고, 자식들을 약간 부정하는 모습이죠. 상관경관.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도 엄마가 함께 육아를 하지 않으면 기질도 강하고 개성들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빠들은 이제 맨날, 그쵸,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녁에 꼭 약속을 만들고 다 식구들이 잠든 후에 들어오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딱 보이지요. 그쵸? 이게 답답하니까 그 반사적인 심리로 병화를 더 쓰려고 하는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그 결혼을 많이 하는 20대 후반에서부터, 예, 계속해서 사오미 운으로 흘렀어요. 사오미 운으로 흐른다는 거는 상관을 쓰겠다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죠. 그쵸? 상관을 쓰겠다는 흐름이니까 상관 경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극을 심하게 받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주 속에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딱 보이죠? 목에 의해서 극을 심하게 보이는 모습이니까 결혼하는 동시에 이 여자분의 신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읽어주시는 게, 예, 정답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운의 흐름도 받쳐주지 않는 사오미 운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나가요. 그죠? 본인은 잘 나가죠. 본인은 잘 나가는데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고통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부인분과 자식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이제 운이라도 좀 받쳐주는 운으로 갔더라면
부인분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는데 마음껏 상간행위를 할 수 있는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부인이 결혼과 동시에 멀쩡하고 건강했던 몸이 시름시름 아프면서 흔히 점집에 가면은 하는 그 약봉다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약봉다리를 쥐게 되는 상황이죠. 언제부터? 이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이 사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그죠? 그리고 이분은 이 겁재에 대한 느낌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신금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겁재가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는 겁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겁재를 무시는 못하고 항상 몰려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춥게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자꾸 화를 써요. 자꾸 화를 쓴다는 거는 없는 화를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화의 인자거든요. 사람이 말이 없던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친화력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 간의 윤활유 역할하는 게 이 술이죠. 없던 용기가 막 몸속에서 막 올라오죠. 그죠? 그러다가 또 술이 깨면은 대면대면해지고 좀 창피해지는 그런 모습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감정도 다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따님들을 결혼시킬 때 그 사위될 분의 사주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사위될 분의 사주 속에서 이 재의 모습이 심하게 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면 따님이 결혼하셔서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 딱 예상이 되거든요. 사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이거는 진짜 온 국민이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사주 안에 답이 있거든요. 이 안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모습이면 이런 분과 결혼을 안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상관을 쓰려고 하는데 이 화를 좀 발휘하지 못하는 반대의 운으로 흐르면 상관의 행동을 조금 덜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쳐도 딸 보고 어느 정도 너의 남편의 모습이 그런 원래 이렇게 생겼고 이 사주 안에서 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너가 인정해야지 삶이 좀 편해지고 좀 내려놓는 게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이분은 다들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죠. 의경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남에게는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 기저에 들어가면 이 상관기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관을 누가 다 망가뜨리고 누가 받아주고 있죠? 이 겁재가 다 받아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겁재가 받아주니까 이 부담스러운 관을 겁재가 받아주다 보니까 겁재가 고마워요. 그러면 뭐예요? 겁재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겁재를 내 삶 안에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면 밖으로 뭐 여러 명이 같이 돌면 뭐 불안한 것도 없잖아요. 나 혼자 돌면 좀 불안한데 같이 하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아무래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분 부인분은 지금 이제 이 김희대운에 아마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론 힘든 거는 이때부터도 힘드셨을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상관행동을 하는 그런 운이 지속 처음부터도 계속 됐는데 가장 힘든 운은 이때라고 보이기도 해요. 을목은 이 미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묘미합으로 이게 목으로 묶여버려요. 토가. 그쵸? 그러면 이 미토도 묘미합으로 목으로 성질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미가 을인데 그냥 을이 아니라 지지의 임묘진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고 간목에 도움을 받는 이 강인한 을목에 의해서 굉장한 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인은 이때부터도 건강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남편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55세이기 때문에 기미대운의 끝에 와 있는 거죠. 그쵸? 앞으로 펼쳐질 이 경신, 신유, 관해대운이 이렇게 오죠. 이 관해대운이 오면은 조금은 철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은 철이 들 수는 있지만 철이 든다는 개념도 상대적인지라 철이 뭐 철을 어느 정도 항상 가지고 있는 철이 들어있는 모습에서 더 높아지는 것과 철이 없는 상태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오면은 이 사람의 내재적인 심리는 관을 거부하고 싶은 심리가 딱 발동이 되니까 이 상관을 더욱더 쓰려고 하는 기질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상관경관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관경관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가 상관으로서 관을 버려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자식과 등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과 등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부인과 이혼해서 부인이 자식을 데려가면 그것도 상관경관이 되는 거죠. 나의 자유로움으로 이 관을 떼놓는 거잖아요. 그쵸? 난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충분히 뭔가 이혼이 예상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관을 이렇게 을목이 관을 보게 되면은 없던 관을 이제 없던 관이긴 아니지만 비겁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이 관이라는 거는 을목에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부담스러운 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관으로 묶여지는 상태를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관과 합의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체력 저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좀 악화, 건강 악화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56세, 66세 이쯤 되면 이제 남자분들이 거의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때죠. 그쵸? 물론 경제생활을 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회사로부터는 노연하는 시점이긴 한데 이렇게 관이 온다는 것은 이 관은 직장, 직업으로서의 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나의 어떤 삶의 무게나 아니면은 자식,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상관을 쓰려면 이 자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심리가 발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체력도 딸리고 이제 기운도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나 이제는 더 이상
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강하게.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관을 좀 더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 관이 이렇게 왔어요. 나이 먹어서 관이 온다는 거는 물론 이렇게 비겁 태왕자에게는 나쁜 의미는 아니죠.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또 관이 아주 약하게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삶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이 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길 수는 있다는 거는 좀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식과의 문제나 아니면 체력적인 건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프리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삶이 약간 버거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우리가 사주대로 살면 너무 억울해요. 그쵸? 사주보다는 잘 살아야 돼요. 사주대로 살면, 이게 뭐 정해진 대로 살면 이게 뭐 너무 슬프잖아요. 서글프죠?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 알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안타까울 때가 사주 그대로 쓰고 사는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사주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물론 사주가 그닥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주는 이제 시작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 환경적인 배경은 항상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삶의 방향은 비슷하게 가요. 근데 시작점과 이제 시작점이 여기냐 여기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갔는데,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실전사주반이잖아요. 실전사주반에서 딱 이 사주를 풀어주세요 하고 내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사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제가 살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혼한 시점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외형의 모습, 성격,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사주의 그 무서움을 좀 알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주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가, 내 사주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가를 반드시 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글자를 써야 되는지 내 사주 속에서 반드시 찾는 게 우리의 개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주보다 훨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모든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나 굉장히 내면에 있는 그런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좀 인정해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고요. 날씨 너무 좋죠? 가까운 데라도 꽃놀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